부여도 여러 가지 서적을 읽다 보면 부여가 4개 국가입니다. 4개 국가. 우리는 학교에서 그 동부여, 남부여, 북부여 이렇게 해가지고 3개만 가르치는데 그 조선 중기에 그 여러 사학자들이 쓴 거는 부여가 4개예요. 고구려도 2개고 고구려도 2개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테고, 어쨌든 여기 있어야 될 부여를 여기다 갖다 놓고서 전부 다 지명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읽는 역사책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연행 사신들이 가는데 가면은 조금만 가면은 사막인데 여기로 가면 사막이 됩니다. 여기는 사막이 없잖아요. 지금은 사막화돼가지고 저기 그 사막이 좀 있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의 지명을 적어도 2,000km, 3,000km 아니면은 더 이상 서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역사의 지명을 연구를 해야 우리 역사의 본토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냥 현재 있는 상태로다가 하면은 전혀 역사에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강단에 휘말려서 강단 사람들하고 싸움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적어도 강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24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역사서라는 거, 삼국사,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은 기본으로 읽고, 그 다음에 뭐 지명 관련된 산해경 포함해가지고 수경주 아니면은 여러 지리지, 이거를 같이 하면서 연구를 해야 강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요. 머릿속에 그런 거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단하고 얘기하면, 강단은 자기들 철밥통 때문에 대물림하면서 지명을 왜 이렇게 했다 그러는 거를 다 하면서도 사실 근거 서류를 갖다 놓으면은 24사 아니면은 중국의 어떤 그 서적을 갖다가 뒤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짜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지 않고서는 그 강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적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부여의 위치도 여기서 이쪽으로 왔죠? 아까 그 장백산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중심으로 1000km 정도 이내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감이 되셨죠? 그 다음. 자, 이거는 저기 그 백두산하고는 조금 멀은 지역인데, 아니 멀다기보다는 그 주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저기 그 상촌 신음이 쓴 그 시 중에서 그 영평군데, 지난번에 제가 그 연행사신 가는 길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왜 이거를 다시 한번 저기 그 인용을 하느냐면은, 영평구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중국사에서 이쪽에 하북성 쪽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평구도 신강위구로 자치고, 준가르분지 있죠? 우르무치 있죠? 이쪽이 영평구예요. 영평구고, 이쪽을 잘 읽어보면 요동변방 끝에 끝이 없는 차가운 사막 실컷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그러니까 알타이산이죠. 알타이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요서로 볼 수도 있고, 이쪽에 지금 몽골 지방을 요동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명이라고 하는 거는 옮겨가요. 단군시대 3000년 전에는 어디가 그 요동 요소였었는지는 또 연구를 해보시고, 적어도 조선 말 정도 됐었을 때는, 아니 조선 중기 정도 그때만 하더라도 알타이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은 요서, 동쪽은 요동 쪽으로 왔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보면 나나라는 것도 나오고 노룡현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영평구라는 것도 나오지만 지금 현재 요동반도 포함해가지고 하북성에는 이 지명이 옮겨진 거다. 언제? 적어도 1920년대 전후로 아니면은 그 조선이 망할 때 전후로 옮겨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한반도 조선사가 성립이 되고서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조상들이 쓴 시문집이나 이런 데서 봤었을 때는 이 지명이 하북성이나 동북삼성이 아니고 이쪽에 신강입으로 다치고 감숙성, 몽골 포함해가지고 이쪽 지명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제가 확인하는 거로는 여기가 고죽국입니다. 고죽국. 백이숙제 고죽국.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가 한밀이잖아요. 한미가 있는데 그쪽인데 지금은 전부 다 사막화가 돼가지고 그냥 놀러 가면은 가서 한미과라는 그 참외 같은 거나 열심히 먹고 오는데 적어도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에는 이쪽을 중심으로 살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행을 가시면 좀 더 보는 게 많을 겁니다. 이쪽에 가면은 북희에 관련된 자료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분군에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고구려하고 관련된 고구려랑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그 백두산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백두산의 위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알타이산입니다. 알타이산이 백두산이에요. 이게 천산산맥이고 여기가 살원정이라고 그러는 데인데 백두산이라고 하는 걸 그냥 여기만 백두산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백두산이에요. 이게 그 우리는 산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산맥이라는 건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산맥이 아니에요. 그냥 백두산이 백두산이기 여기도 백두산, 여기도 백두산, 여기도 백두산, 여기도 백두산 그렇게 됐다고요. 중국의 지금 그 각 지역의 뭐 그 지역에 관련된 감숙지 아니면은 뭐 신강지 이런 거 보면은 산맥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산맥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산맥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있는 자원을 빼가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조선에 와가지고 전부 다 그 수탈해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산맥이기 때문에 산맥이라는 말도 가능하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우리 조선의 지명을 찾아갈 때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아까 그 보셨던 장백산 저기 백두산이라는 거하고 여기 나온 백두산하고 그림을 한번 보세요. 비슷하죠?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백두산 등정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일단 성우사설에 나온 그 천지문 중에 생숭여진이라는 거를 설명하는데 백두산 관련된 말이 좀 있어가지고 인용을 해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육진이 있었고 그 뭐 발해 우천리 땅을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요동 요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백두산을 읽어보죠. 백두산 줄기가 북막에서 나와 남쪽으로 달려 분수령에 이르고 다시 꺾여 동쪽으로 나와서 가로 천리를 뻗쳤으니 옛날에 불암산이라고 일컫는 곳이다. 근데 이제 이분은 가이 민상견 아린이 그쪽에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 있었을 때는 어디 북막에서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겠죠? 지금 흥안정산맥이라는 데서 나와서 남쪽으로 달려 동쪽으로 나와서 바다로 들어갔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북쪽에서 나와 남쪽으로 달려서 분수령을 이루고 여기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이 알타이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타이 산맥, 이것도 알타이 산맥, 이것도 알타이 산맥이지만 실제로 중심지를 여기로 갔었을 때 여기가 이제 그 한 5,000m 가까이 되는 산이 있거든요.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일단은 불암산이나 백두산은 똑같은 산이라고 그런 걸 이제 인지를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오는 가이민, 상견, 아린이라는 거는 우리 성호 이이지 말씀하셨지만 아까의 그 저기 보금지명대사전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백두산이 왜 여기로 가는지를 다시 보시죠. 다음 페이지. 자, 이게 이제 그 백두산입니다. 진짜 백두산. 이 한반도사를 맞추기 위해서 흥안령도 옮겼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고금지명대사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고금지명대사전에 보면은 흥안령이라는 게 있고 내흥안령, 외흥안령 이렇게 해가지고 잡다하게 많이 써놨어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앞에만 읽은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동북삼성으로 오게 만들어놨고 중간에 엑기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흥안령 내외로다가 두 가지 다리가 있는데 흑룡강 남쪽 흑룡강성 경내에 있다. 이거는 한반도 조선사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걸 흥안령이라고 하고 음산 동쪽에 있는 가지라 그랬는데 음산이라고 그랬는 거 보면 황하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여기다 음산이라고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황하가 이쪽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산동반도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음산산맥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 있는데 보금지명대사전에 음산산맥에 들어가서 음산산맥은 요 포도라는데 하트에서 꺾여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음산산맥이에요. 알타이 산맥이 음산산맥인데 잘못 해석하면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흥안령 산맥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빠지면은 동북삼성으로 가게 해놨어요.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옵니다. 알태산 동쪽에 있는 가지맥, 알타이산. 그러면은 이제 알타이산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뻗쳐가지고 흥안령 산맥을 했으니까 동쪽에 있는 가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타이산하고 흥안령 산맥하고 똑같은 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또 흥안령은 본래 금아린, 아린은 아까 산이라고 그랬죠. 금산이라는 얘기예요. 알타이산이 아이금산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금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타이산을. 이게 만주어로다가 금산이라고 했는데 아리는 원래 산이라는 뜻이다. 그래 놓고서 여기다가 이제 또 장난을 쳤어요. 또 부르기를 동금산이라고 부른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동금산이라고 하면 서금산 이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 저쪽에 그 어디입니까? 러시아 쪽까지 넘어가죠. 러시아하고 터키 있는 그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를 여기다 동자를 붙여가지고 원래 알타이산을 금산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자를 붙여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요 금산이 정확한 명입니다. 알타이산. 그리고 별칭으로 알타이산이다. 결국은 흥안령이 알타이산입니다. 여기에서 중점. 아까 삼국유사에서 다른 건 다 제거시키더라도 마늘 나왔죠. 엑기스, 알타이산은 흥안령이다. 그러면은 이 흥안령 대흥안령 산맥이라는 거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흥안령하고 장백산하고 어떻게 같으냐?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주어로
가르 민책 년 아림이라고만 아까 고금지명대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흥한령이 이거랑 연결시키는 거는 설명을 안 해요. 빼먹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주어로 장백산이 이거다 이거다. 지금 현지 토속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주어를 모르잖아요. 못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 장백산은 가른 민책년 아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흥한년이라고도 한다. 만주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흥한령 이퀄 장백산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보태산도 되고 불황산도 되고. 근데 답 나왔죠? 왜 아까 그 앞페이지에서 앞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백두산이 되는지. 이게 흥한령 산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흥한령 산맥이죠. 흥한령 산맥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의 중심은 여기다 두고 백두산을 해석을 하시면은 모든 지명 아니면은 그 종족의 이동 이런 거가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지금 보면은 부여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 다음에 오환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국사교과서에 보면 오한이라는 게 여기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사에서 분리된 오손족 지역은 여기가 되고 여기가 소록이라는 지역이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그 하나하나 그 어떤 종명이라든지 숙신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음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래 터전이 어디였었는가는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 이 백두산을 확정시키는 순간. 그래서 우리 조선사라고 하는 거는 절대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건데 지금 한반도 조선사에서 맞추다 보니까 전부 다 여기다 두드려 맞춰가지고 여기에 뭐 유물이 나왔네 아니면 뭐가 나왔네 떠들고 있거든요. 유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백제 유물이라는 거 두 개 있어요, 그렇죠? 소정방에 그 저기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렇죠? 근데 이것도 가짜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부여박물관에 가면은 그 동그란 저기 그 소정방 그 저기 그 비문 써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석탑 하단부에 8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소정방이가 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래요. 백제를 평정했다고 하는 탑을 만들어 놨는데 5층 탑 제일 밑단에다가 해놓고서 그게 탑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여 박물관에 가면은 동그란 그 저기 그 시루같이 된 시루가 아니고 무슨 동그란 돌에다가 새겨놓은 게 있는데 세상에 어느 날을 저기 그 정리를 하고 평정을 하고 나면은 그 지역에 비석 하나 세우는 거지 비석 두 개나 세우니까 그냥 한반도 조선사에 맞추려고 이 강남 놈들이 만들다 보니까 소정방 저기 저 평탑 그게 두 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뾰록 난 거죠. 그래서 그 한반도 조선사에 이 맞추는 거는 유물을 하나하나 대보다 보면은 전부 다 한반도에 갖다 맞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강의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뭐 어디서 뭐 발굴했네 나오는데 발굴한 거 나온 거 가만히 보면은 가관에 가관 다 옮겨놨고 숨겨놨다가 그 제자놈들이 빼내고서 이게 그 유물 출토된다는데 유물이라는 걸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명 같은 건 못 옮겨요. 그 사람들의 문화가 설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로다가 옮긴 거는 고금지명대 사전이나 이런 거 보면 요녕성도 사실 봉천성이었죠. 1928년도에 봉천성을 요녕성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여기 요하가 흐르는데 이 요하가 그때 만들어진 거지 그 전에 요하라고 안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요하가 이쪽으로 간다 그래도 안 믿어요. 백두산 제가 오늘 가면 여기 있는 분들은 조금 이런 사료적 근거가 있으니까 알겠지만 여기 안 온 사람들은 백두산 여기라고 해요. 너 그럼 네 조상도 여기서 왔어? 맞습니다. 우리 조상 여기서 왔어요. 근데 여기라고 하면은 넌 근본도 없는 놈이라고 한다고. 적어도 1910년에서 28년 아니면 37년까지 이주해갖고 왔던 사람들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원래 문구에 있었던 거죠. 그다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장백산이고 알타의 산맥이 여기 됐는데 알타의 산 좀 잘 보세요. 멋있죠? 여기에 호수 같은 것도 보여줘. 이게 저기 그 지금 소련명으로다가 벨로아산이라고 있어요. 벨로아산.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그 주무대는 여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화하고 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심이에요. 황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계셨던 훈민정음 아까 그거 했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중국 고 옆에다 이렇게 황제가 계신 곳 이렇게 써 있어요. 세종대왕이 황제란 뜻이죠. 근데 그거 해석 못하고 그냥 그 한반도 조선사 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명나라에 사대를 했다고 떠들고 있는 게 지금 강단의 실정이에요. 황제가 계신 곳, 이 중심지에 어딘가에 있었겠죠. 근데 우리의 백두산을 여기로 옮겨놓고 해석해보면은 세종대왕이 어느 지역을 다스렸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열도의 일본도 사실은 1800년대 중반에 옮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료는 공부를 하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게 중화민국 분성지도는 1933년생입니다. 1933년인데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조선으로 그려놨는데 여기 빨간 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 빨간 그림 요 제가 확대한 겁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1876년 독립, 1895년 일본이 점령했다. 이게 중화민국에서 만든 게 1933년도예요.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여기에 있는 글씨가 이거고 나중에 1933년 중화민국 분성지도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이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죠. 저는 이거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1876년도에 독립을 했다면 그게 강화도 수호조약 때예요. 그러면 제가 봐가지고는 이미 강화도 수호조약 할 때는 조선이 외세의 힘을 업은 놈들한테 힘이 미약해져가지고 여기저기 다 뺏길 때 어느 정도 요때쯤 돼가지고는 이거가 중앙조정에서 통치 안 되는 그런 시기가 1876년 강화도 수호조약 때 됐다는 얘기고 1895년 96년도에 그 고종이 대한제국 뭐 만들었다고 떠들잖아요. 한반도에 옮기기 위한 지시였죠. 그렇죠? 이미 1895년도 일본이 여기 독점을 했는데 점령을 했는데 무슨 1910년도에 을사보호조약에 해가지고 한반도가 일제에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중화민국에서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적어도 10년, 20년 정도 제대로 모르지만
적어도 100년 전의 역사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도 찾아내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백두산을 엿다 안 갖다 놓고 엿다가 백두산 갖다 놓으면은 백방 얘기 해봤자 이거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이거 써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끝이죠. 이런 지도가 한 서너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엑기스를 찾아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적어도 제대로 된 지명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 DNA 속에, 머릿속에 있는 DNA 속에, 우리 자손들한테 줄 수 있는 DNA 속에 이 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저는 지금은 디딤돌이에요. 대륙으로 우리 역사를 옮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 다 여기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죽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우리의 역사의 터전이 적어도 중앙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한양이 있었고 이게 조선 땅이라고 하는 큰 포부를 갖고 우리 대륙조선사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절대 강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지명 찾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이거 이용을 해드린 거고, 이런 지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처음 본 게 아니고 봤어도 여기에 있는 거 안 읽어보셨죠. 우리 지명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거 찾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지도 보시면은 이거 지도 언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언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1912년. 일제시대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 지도나 뭐 이런 거 찾아보면 강단에서 이 그림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천화도 지도 뭐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백두산도 저쪽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만리장성이라는 거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것도 아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북경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도 볼 때 이 지도가 1884년 이전에 만든 지도다 아실 수 있어요? 아니면 1900 몇 년도에 만든 지도다, 1900 몇 년도 이후에 만든 거라는 거 아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아시는 분? 구분할 수 있는 분? 여기에 북경이라고 써 있는 지도가 나오는 건요 1937년 이후에 만든 지도입니다. 이게 암만 1700년대 지도 아니면 1884년 지도 떠들어도 여기 북경, 여기에 북경이라고 아니면 영어로다가 PKING 써놓은 거는 1937년 10월달 이후로 만들어 놓은 지도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그 지도를 구분할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 북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는 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북경이라고 하는 거 역사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북경을 최초로 그 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명나라 3세인가 만력제가 아니었죠. 영락 황제가 북경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남경이 여기 있고 북경이 여기 있고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명나라가 이게 아니고 저 백두산 밖으로 나가고 그게 전부 다 조선 땅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북경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북경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북경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것도 1874년인가 6년인가 그 이후로 만들어졌을 거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그 북경 자금성 놀러 갔다 오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금성에 가서 그 벽돌 하나하나 만져보시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건물 하나하나 만져보시고 거기에 있는 기둥 같은 거 만져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자금성에 있는 대부분은 시멘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도 시멘트로 쌓아놓고 뺑기를 3cm 내지 5cm를 칠해가지고 페인트 칠해놨습니다. 근데 시멘트라는 거 잘 생각해보세요. 시멘트가 유럽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코코스를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건 언제냐면요. 1900년대가 안 돼요. 18세기 말에 만들어지는데 적어도 조선이나 한반도 조선에서는 1910년인가 10몇 년에 그 처음 항공이 있는 데다가 그 시멘트 공장을 일본이 만들어가지고 들어왔고 중국도 1900년대 후에나 돼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시멘트가 쌓여 있다 그러면 그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금성이 그렇게 커도 자금성에 보면 황제 앉는다는 광명정대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옥좌 한번 보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여기 한반도에 창경궁 아니면 창덕궁, 경복궁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근정전에 왕이 앉는 자리에 뒤에 그 1월 5학도가 그려져 있던지 위에 닷집 있잖아요. 이건 황제가 앉는 자리예요. 물론 불교에서 대웅전에 가보면은 석가 앉는데 위에 닷집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황제가 앉는 자리입니다. 중국 자금성에는 없어요. 닷집 없다고요. 나중에 북경을 안 가신 분들이 혹시 자금성 가시고는 자금성의 기둥 한번 만져보세요. 왜 시멘트일까 생각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만들어 놓은 건데. 한반도 역사에 맞추기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결국은 북경도 여기가 아니에요. 북경 아까 부여라고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가 북경입니다. 그것도 관련된 거를 제가 찾기는 찾았는데 아직은 공개할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게 동아일보 1937년 10월 13일 겁니다. 동아일보. 이거 써놨잖아요. 북평을 북경으로 개칭합니다. 예, 1937년 이전에는 북평이었지 북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경 들어간 거는